proudly hanging across the door. Neighbors singing tales of yore. It's so close, hardly can wait. Waking up on Christmas. Children dream. 2시간 반 정도 기차를 타고 옆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주신 사탕 가방 속 굴러다니는 영수증에 낙서하며 무료함을 달래다 보면 어느새 비엔나에 도착합니다. 비엔나의 전경을 볼 수 있는 루프탑바에 왔는데요. 가족들과 비엔나의 야경을 보며 저녁을 먹으면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될 것 같아 한국에서 미리 창가석으로 예약했습니다. 사실 시차 적응을 아직도 못해서 저녁 시간에 항상 졸립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런데 이날은 크리스마스에 가까워서 사람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음식을 1시간이나 돼서야 받았고 각 코스가 텀이 너무 길어서 배고프게 해서 맛있게 느껴지는 방법이실까? 라고 웃어 넘겼지만 늦게 오신 손님분들은 이미 나가시더라고요. 간단한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총 3시간의 식사였습니다. 뭐 이미 일어난 일인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만큼 머물면서 여유 부릴 수는 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좋은 시간 보냈지만 불편했던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 상쇄될 거라 믿습니다. 제가 비엔나에 오면 꼭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화가의 원화가 너무 궁금했어요. 에곤 실레의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깊게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포토부스에서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요. 표가 너무 예뻐서 간직해야겠어요. 한 개인의 집착적인 수집으로 시작되었고 에곤 실레뿐만 아니라 비엔나의 1900년 전후의 예술의 흐름도 볼 수 있습니다. 여백이 많은 공간에서 별다른 텍스트 없이 관객 혼자 두는데요. 실레 특유의 불안한 시선, 욕망, 죽음, 고립이 관객의 감정을 더 뚜렷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정렬되지 않고 불편하고 버티고 있어서 곧 무너질 듯 합니다. 실레는 감정을 그리지 않았고 감정이 남긴 몸의 상태를 그렸습니다. 감정은 숨기면 사라지지만 몸에는 남게 되죠. 안 배고픈 줄 알았는데 몸은 배고픈가 봐요. 꼬르륵거려서 식당에 왔습니다. 배고플 때 주문하며 음식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혹시 저만 그런가요? 남기면 포장하지 뭐 했는데 야 누가 남긴다 그랬냐? 누구야 나와. 가족분들이 대대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튀김 잘 못 먹는데도 다 먹었을 정도로 훌륭하고 친절하셔서 기분 좋은 식당이었어요. 제 최애 영화 중 하나가 비포 시리즈인데요. 비포 선라이즈 실제 촬영 장소였던 레코드샵에 왔습니다. 저처럼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분들도 레코드를 사러 많이 오셨어요. 저도 어릴 적 기억 때문에 LP를 가끔 사 모으는데요. 찾는 앨범이 있는지 차근차근 봤어요. 근데 한국에 가져가다가 부셔지면 너무 속상하니까 꾹 참고 구경만 열심히 했습니다.
와, 이런 게 있어? 싶은 반가운 앨범도 있었지만 여러 번 꾹 참고 눈과 마음속에 담아두고 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셀린과 제시가 이 음악이 흐르는 동안 서로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음악을 듣고 있으니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좋아하던 영화가 현실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비엔나 크리스마스 마켓은 도시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그중 시청 앞에서 열리는 마켓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비가 내려서 바람도 많이 불고 간단히 둘러보고 내일 다시 와야겠어요. 주변이 너무 예뻐서 기분은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졌어요. 내일 간단하게 먹을 아침을 사러 마트에 왔는데요. 신선한 과일도 사고 못 보던 식재료들을 구경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기자기하고 예쁜 장식들로 꾸며진 가게들을 구경하면서 분명 다 큰 어른인데 예쁘고 잘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같아요. 해가 너무 빨리 져서 시간 개념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헝가리에서 사온 와인 하나를 나눠 마시며 추운 밤 따뜻하게 보내며 마무리합니다. 또 내.